안녕하세요. 저는 제 발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갈 뻔했다가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이도 둘 셋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알콩달콩 사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저처럼 결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늦게 하는가 봅니다. 30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사람도 있긴 했지만 다 깨지거나 틀어졌어요. 소개팅도 제법 했지만 인연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죠. 제가 유난히 눈이 높거나 따지는 게 많아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도치 않게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혼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 보니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일반인 회화반도 맡고 있거든요. 그 남자는 회화반 중급 코스에 다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셨기에 수업은 7시부터 진행됐습니다. 그중 그 남자는 웃는 인상에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나면 지난 주말에는 뭘 했는지 가볍게 프리토킹을 하며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남자는 특유의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나름 그동안 배운 것을 접목시켜서 차분하게 말을 하곤 했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열심히 했고 제가 내주는 숙제도 빠짐없이 잘해오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과 가벼운 대화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20분 정도 거리의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업무의 확장성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퇴근 후 학원도 다니지만 출근 전 새벽 일찍 수영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트레킹도 한다더군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놀랍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건강한 사람이겠구나 싶어서요. 또 대화를 나눠보면 쑥스러움을 잘 타는 듯 하면서도 자신감은 있어 보였습니다. 인상도 웃는 상이고 본인 일이나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게다가 얘기를 해보니 저와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1살 많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점차 호감을 느꼈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았죠. 그렇게 그 커리큘럼이 끝나고 종강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고급반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업을 종료하든지 선택해야 하는데 그 남자는 수업 연장은 더 하지 않고 대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다렸던 데이트 신청이다 보니 좋았죠.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더욱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의도 바르고 누구에게나 착하고 깍듯한 사람이더군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해도 직원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늘 깍듯했고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이구나. 사람 자체가 참 선한가 보다. 더더욱 호감이었죠. 그 남자 저는 6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서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죠.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가족이나 집안에 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 남자는 가족 관계가 부모님, 형이 있다고 했고 형도 3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고요. 그 남자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결혼에 있어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예비씨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르다 보니 예비씨댁 식구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가족들 다 다정다감할 것 같았죠. 그렇게 예비씨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저도 좋았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때 그 집의 분위기는 좀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고 말도 잘 걸어주시고 제 남친과 성격이 비슷하신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다정다감하시고요. 아주버님도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표정도 온화하시고 제 남친과 분위기가 비슷했죠. 그런데 밝아 보이는 남자들의 표정과 달리 집안 여자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뭔가 주눅이 들어 보이고 눈치를 많이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님 눈치를 많이 살피시더라고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하셔도 아버님을 힐끗거리고 눈치를 보시는 게 딱 느껴졌죠.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의 아내인 예비 형님은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기 싫은 자리 억지로 온 것 마냥 표정이 굳어 있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기 싫으신데 억지로 오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좀 살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온다고 어머님이 한상을 가득 차리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맛있게 먹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국을 잘 먹는 것 같다며 국을 좀 더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는 불렀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먹겠다고 했고 제가 떠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직은 손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며 가져다 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국그릇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어머님이 국을 더 담아서 식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시려다가 손이 살짝 미끄러지셨는지 쾅하고 그릇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국물이 식탁에 넘쳐 흘렀고 제 옷에까지 살짝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나 하고 놀라셨고 저도 옷에 국물이 튀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 어머님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아버님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좀 황당하게 느껴졌죠. 국은 제 쪽으로 엎으신 건데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버님 눈치만 보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뭐지 생각하며 식탁 위에 있던 휴지를 뽑아서 제 치마를 닦았어요. 그러자 남친이 괜찮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옷에 튀었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 튀었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그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휴, 미안하다.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거참 조심성 없이.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확 위축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냥 가볍게 말하신 건데도 어머님이 눈치를 확 보시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괜찮느냐 물어보셨고 모든 식구들이 다 저를 염려하는데 그 와중에 형님은 제 쪽으론 쳐다도 보지 않고 본인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좀 묘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형님은 시종일관 표정이 굳어있고 저에 관해서는 궁금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동서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도 좀 심할 정도로 무관심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이제 동서지간이 될 사이니까 저랑 형님이랑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라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형님은 연락처를 주시면서도 묘하게 표정이 굳고 싫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으신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친에게 얘기를 했죠. 형님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눈치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숫기가 없다기보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 같던데. 원래 저렇다니까. 원래 그러셔? 원래도 말 많이 없고 내성적이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더 예민해지긴 했어. 무슨 일? 몇 달 전에 유산했거든. 힘들게 임신했는데 유산한 것 때문에 좀 우울해하는 게 심해지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그래서 표정이 좀 어두우셨구나 싶더라고요. 힘들게 임신된 첫 아이인데 유산이 되고 나서 소가리가 심하셨다는 얘기에 형님의 표정과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오지랖이지만 이제 동서지간이 되니 잘 지내야겠다. 내가 손 아랫사람으로서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님이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에 카톡 친구 목록에 형님이 떠 있었는데요. 그날 우연히 보니 형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생일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일이면 카톡에서 자동으로 뜨는 표시요. 오늘이 예비 형님의 생신이셨구나 싶었는데 못 봤으면 못 봤지 이미 봤는데 모른 척하긴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 식구 될 사이인데요. 그래서 7만원 상당의 핸드크림 세트를 카톡 선물하기로 보냈습니다. 생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은 이런 거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시면서 선물 거절하기를 하셨어요. 제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 용기를 낸 건데 그걸 바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의인데 면전에 대고 이렇게 거절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는 건 들어서 알지만 나한테 너무 매몰차게 하시네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그럼 나도 그냥 적당한 거리로만 지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라고 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저랑 거리를 두려하고 저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뭐하러 노력하겠나요. 톡 까놓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동서지간일 뿐인데요. 그래서 저도 예비 형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남친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도 인상 좋고 선해 보이는 남친을 좋게 보셨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았고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웨딩 촬영도 알아보면서 차곡차곡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친과 웨딩홀 투어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닌 거다 보니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기 위해 남친이 가족이랑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도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도 식사를 하러 거기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아주버님이 저희를 먼저 발견하셨고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제 남친도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며 반가워했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합석을 하면서도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고 굳어 있었죠. 그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은 말도 거의 안 하고 식사도 깨작깨작 하셨어요. 저도 굳이 저 싫어하는 걸 저렇게 티내는 형님과 잘 지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표정도 계속 어둡고 멍해 있으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형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재수씨는 성격이 참 좋으셔. 결혼도 전에 호칭에 바로 적응하시고 형님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멋쩍어서 웃었죠. 제가 강의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철면피 기질이 있어요. 철면피라뇨. 성격 좋으신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싹싹하고 보기 좋은데요 뭐. 야 형서아, 재수씨 성격 참 좋다. 우리 와이프도 재수씨 성격에 반에 반만 닮았어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 형님 눈치를 살폈죠.
저를 칭찬해 주려고 하시는 말인 건 알지만 와이프인 형님 입장에선 비교하듯 말하는 거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 표정은 더 굳어지시더니 젓가락까지 놓으시고요. 왜? 그만 먹어? 배불러서요. 좀 더 먹지. 배부르다니까? 라면서 엄청 차갑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저는 뭔가 그 분위기가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형님이 언제 오신 건지 마침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으시더군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옆에서 같이 손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물을 탁 끄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정씨. 네? 민정씨 사람 좋고 성격 좋은 건 알겠는데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형님이라는 호칭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앞두고 예비 형님에게 형님이라고 일컬었다고 왜 저렇게 말하나요? 그리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도 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그랬죠. 아, 듣기 싫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언니라고 부르란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그러시더군요. 오늘은 우연히 만난 거고 결혼식 전까지 또 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고 또 부를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라는 겁니다. 말투가 너무 차갑기도 했고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내가 형님 거리고 허허실실 거리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알겠다고 말했고 형님은 자리를 비켰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고 본인이 내 손윗동서라고 갑질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시부모님도 딱히 안 하시는 갑질을 자기가 뭔데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도 너무 기분 상했고 그래 원하는 대로 형님이라는 호칭 절대 안 쓰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버님은 성격 참 좋아 보이시는데 형님이라는 저 여자는 성격이 진짜 꼬이고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동서지간이 될 거니 필요할 때만 만나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제 폰으로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결혼은 한 달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저한테 형님이라는 호칭조차도 듣기 싫다고 벽을 치고 기껏 보낸 선물도 거절한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니 뭘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씨, 나예요. 아, 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뭐라고 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대뜸 우리 학원 근처에 왔다며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갑자기 보자고 하니 뭘까 싶었죠. 하지만 학원 근처라고 하시고 저도 마침 시간이 비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형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죠?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뭔데요? 말씀하세요. 근데 형님이 물어보시는 건 너무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도리안님하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청첩장 찍고 결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결혼을 안 하겠나요? 어이가 없었죠. 네? 도리안님, 아니 도리안님은 무슨 그냥 이름으로 말할게요. 이영석하고 결혼할 거냐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 한 달 남았는데요. 저도 좀 불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제 남친하고 결혼할 거냐니요. 그런데 형님은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도 남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럴 성격도 아닌데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나도 나대로 후회가 좀 남을 것 같기도 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민정 씨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죠. 왜냐면 나 이영진이랑 곧 이혼할 거거든요. 네? 이영진은 예비 아주버님의 성함입니다. 이영석은 제 남친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형님 입에서 갑자기 아주버님과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남친에게 전혀 들은 게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죠. 이혼 마음먹은 지 좀 됐고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영진이 이혼 얘기만 나오면 난리치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어디 피바다 만들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해보라고 협박하니까 증거 완벽하게 모으기 전까진 참은 거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이혼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피바다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셨대요. 예비 아주버님을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런 말을 하실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형님의 말이 너무 놀랍고 믿을 수가 없었죠. 아주버님이요? 안 믿기죠? 겉으로는 젠틀하고 평범해 보이니까. 근데 그 인간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나 그 인간하고 예저녁에 이혼하려고 마음먹었고 한 번에 깨끗이 끝내고 싶어서 증거 모았던 거예요. 오늘 이혼소장 보냈고 끝내기 전에 민정씨 불쌍해서 찾아온 겁니다. 제가 불쌍하다고요? 왜요? 왜긴 왜겠어요. 그 집안 남자들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영석 착하고 선해 보이죠? 근데 그거 다 연기예요. 이영석도 형 못지않게 쓰레기거든요. 이영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민정씨가 처음도 아니고요.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1년 좀 더 됐나? 결혼하겠다고 여자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집에 인사도 시켰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랑 사귈 때 연애는 대학교 때 해보고 못 해봤다고 오랫동안 솔로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이미 결혼할 여자를 한번 데리고 왔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형님이 시댁 식구들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 직전에 파토 났어요. 왜 파토 났는지 그 파혼사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혼수 문제로 그 여자랑 싸우다가 이영석이 그 여자를 때렸거든요. 네?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제 남친이, 그 착하고 쑥스러운 많이 타는 제 남친이 결혼하려는 약혼녀를 때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도 사실이에요. 이영석도 똑같아요. 그 형인 이영진도, 그 형제 아버지도 다 똑같아요. 그 집 남자들.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 보는 거 봤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